안녕하세요. 하늘빛 다육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다육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거의 한 10년 전에 엄마가 너는 게으르니 다육식물을 한번 키워봐라 해가지고 키웠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지금 한 거의 10년이니까 어느 정도 다육이 키울 줄은 아는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요 로즈법사를 좋아했거든요. 여름만 되면 죽어서, 그때는 이제 다육이 키우는 법을 모르니까 여름만 되면 죽는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다들 뭐든지 이제 처음 하게 되면 겪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는 로즈법사를 여름마다 죽이는 경우라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처럼 뭐 물주기나 어디다 놓고 키워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키울 때 알려주는 분들이 많이 없었을 때라 저도 좀 되게 힘들게 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같은 종류인 이 에오니움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물 관리는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엄마랑 같이 같은 취미를 하게 되면서 거대한 애들은 엄마가 하시고,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를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작은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봐주면서 안에 하엽 지는 거, 이렇게 에오니움은 톡톡 건드리면 이렇게 하엽이 떨어지거든요. 굳이 잡아당길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다육이 키우는 법을 몇 가지를 이 영상에 담아보려고 해요. 어떤 흙을 써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 또 다육이가 햇빛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것도 이제 다육이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냥 무조건 식물이면 햇빛을 봐야 하니까 햇빛에 내놨다가 태운 경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오늘은 흙에 관한 거랑 물 주는 방법, 또 햇빛, 부가적으로 잎꽂이 하시는 것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잎꽂이가 쉬워 보이는데, 예,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이거 지금 용월이고요. 요런 거 하나 나오면 귀여우니까 다들 키워보고는 싶으실 텐데, 어느 순간 잎꽂이가 잘 안 돼서 이제 죽거나 조금 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돼서 뭐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부분까지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거의 여기 있는 거 다 잎꽂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하도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요거는 철화에서 떨어진 러우들인데 너무 건조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기는 잎꽂이로 키운 거랑, 이제 뭐 물렀다거나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다육이들을 적심을 하게 되면 그런 아이들을 심어 놓는, 네, 이렇게 바닥에 많죠. 그런 애들을 주로 심어 놨고요. 보통 다육이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시면 이렇게 포트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를 많이들 구입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흙들은 털어보시면 안쪽에 뭐 모래보다는 이렇게 좀 영양가가 많은 흙들이 주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다육식물이
그런 흙을 그대로 그냥 냅두고 키우게 된다면 과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트를 털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요 아이가 크기가 좀 있으니까 제가 털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전에 이제 무너지는 블루 클라우드를 정리할 때 조금씩 나온 애들 이렇게 조그만 거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키운 건데 포트에서 넘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많이 커졌네요. 이렇게 작은 애들도 흙을 보시면 좀 많이 건조한 편이에요. 근데 다육식물 특성상 흙이 이 정도는 건조해야 물음이 없고 잘 크거든요. 뿌리도 이렇게 막 축축하지 않고 이렇게 잘 흙이 털려요. 워낙 마사 비율이 높고 하얀 거는 이제 펄라이트라고 해서 그냥 배수가 좋은 돌멩이 같은 게 구운 돌 같은 건데 가벼워서 쓰거든요. 마사토도 뭐 영양가가 있는 흙은 아니라 이런 돌멩이가 이제 마사토예요. 제가 다육이 처음 키울 때는 마사토에 심으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마사 100%에다 심어본 적도 있고요. 몰라서. 그때는 잠깐은 살다가 죽었는데 그 이유가 마사토를 안 씻어서 그렇더라고요. 마사토 안 씻은 거는 막 진흙처럼 물이 나와요. 이제 그런 물들이 화분을 막히게 하고 수분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엔 과습이 오거든요. 과습도 과습인데 그 진흙 같은 그게 털어주지 않으면 일단 화분 구멍도 막을 수가 있고, 네, 흙은 뭐 요새는 다육이 전용토도 팔아요. 이제 그런 거 쓰시면 되고, 나는 훨씬 더 건조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 마사토를 구입을 하셔서 물에 씻어서 쓰시면 되는데, 그 물도 버리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진흙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씻은 마사를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씻지 않은 마사의 경우에는 물에다 이렇게 헹구면은 진흙이 밑에 가라앉잖아요. 그것만 남겨놓고 물을 버리신 다음에 그 진흙은 뭐 휴지나 이런 걸로 따로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흙은 이렇게 건조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물주기예요. 별거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땡볕이 내려질 때는 그냥 그늘에 있는 애들만 저는 물을 줘요. 아니면 해가 지고 난 다음 밤이 되기 전에 한 노을이 질 때? 그때쯤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면 화분 속의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이게 보기에는 이래도 이렇게 만져보면 화분이 굉장히 뜨거워요. 따뜻해요. 근데 이런 화분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 어우 얘는 뜨겁다. 이렇게 뜨거운 화분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 물이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따뜻해지고 그 따뜻해진 물이 다육식물을 과습을 오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키운 다육이들을 물 때문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늘에 있는 화분은 조금 그래도 나은데 햇빛을 보라고 이렇게 이런 화분들은 조금 요새 좀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키핑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안 온도가 좋고 햇빛이 잘 들어서 이렇게 화분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 화분 같은 경우엔 굉장히 뜨겁고요. 물주기는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그 위에서 이렇게 주셔도 되는데
요새는 날씨가 좋아서 담가 놓기도 해요. 그걸 이제 저면관수라고 부르고요. 저희는 1차 저면관수가 끝났고 이렇게 그냥 따로 물통을 해놔요. 그냥 필요할 때 너무 물 고픈 애들 있을 때 한 번씩 담가두게. 그래서 이제 저면관수로 물을 먹은 애들이 이제 요새 봄이잖아요. 물을 먹고 성장을 빨리 해요. 이렇게 엄청 통통해지고. 근데 그 방법은 봄, 가을에만 쓸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시고요. 위에서 물 주는 경우에는 뭐 봄, 가을에도 해주셔도 되는데 봄, 가을에 한두 번 저면관수를 하면은 그 사이사이에 잠깐 말랐을 때 그때는 이제 위에서 물을 뿌려주시는 방법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연달아서 저면관수만 계속하면은 초보자분들은 흙 속의 상태를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면관수가 좋기는 하지만 일단 봄, 가을에는 이렇게 화분을 물에 담그는 거 말고 귀엽죠? 3년 됐어요. 이렇게 담그는 거 말고 그냥 위에서 물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한 2, 3년 정도 한번 키워보시는 게 좋고요. 저면관수는 이제 다육식물들이 어떤 계절에 이 뿌리가 다시 활발해지는구나 느끼고 그런 이제 판단이 들어야 저면관수를 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다 입고지로 키운 건데 얘네들도 거의 뭐 저녁에 담갔다 아침에 빼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물을 줘요. 그랬더니 이렇게 통통해지더라고요. 이제 다육이 특성인데 건조한 데 사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진 곳에서 살다 보니까 우기 때 비가 오면은 그거를 많이 흡수를 해놨다가 건기를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뻐 보여도 야생에 사는 다육식물들을 보면 이런 탱글탱글한 잎이 엄청 쪼글쪼글한 경우도 있고 확실히 야생에서 사는 다육이들은 조금 척박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건 너무 작고 요 정도 되는 다육이들은 제가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요. 옥상 습도가 한 10% 정도 되는데 굉장히 건조한 거고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정도니까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열흘에 한 번 흠뻑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다육이마다 또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요런 하월시아 같은 애들은 네,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조금씩 자주 주시는 것도 좋아요. 얘네는 또 워낙 물을 좋아하고 물을 안 주면 금방 쪼글쪼글해지는 게 티가 나가지고 얘도 보기에는 쪼글거리는데 만져보면 아직 단단해요. 이럴 때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아유, 너무 타갖고 내려놨는데도 아직도 그래도 너무 잘 커줬어요. 이쁘다. 그 다음에 흙 얘기랑 물 얘기를 했으니까 햇빛 얘기도 해야겠죠? 물 얘기 다음에 그 바람을 잘 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다육이 화분들 보시면 다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리 있고 이게 통기성 때문에 그래요. 그 화분 안에 흙 속에 수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잘 마르게 해주기 위해서 다리가 있는 건데 난 화분 보시면 중간에 막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육식물도 물 주고 나서 말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말린다는 표현을 썼을 때
재밌어들 하셔요.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좀 마음에 들어서 옥상에 뭐 이제 뭐 고추 말린다던가 이래가지고 널어놓으면은 옥상 같은 데는 휙 마르잖아요. 다육식물도 이제 저희 집이 옥상이다 보니까 말라요. 엄청 말라요. 그래서 물 주고 나서도 뭐 별도의 작업은 딱히 하는 게 없는데 이제 너무 더워질 때는 선풍기를 틀어놓는 정도? 다육이를 시장에서 구입하시는 거 말고 이제 어느 정도 다육식물이 뭔지 알고 더 많이 보고 싶으셔서 이제 화원 가보시는 분들은 그 화원 안에 선풍기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바람을 통하게 해주기 위함인데, 제가 이제 다육이만 하다가 관엽식물? 막 이런 거 또 보고 싶어서 다른 화원을 들어가 봤더니 선풍기보다 식물들이 키가 커가지고 뭐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있는지 잘 못 봤는데 다육식물은 습기보다는 이제 바람이 생명이니까 햇빛과 바람. 그래서 선풍기도 이제 다육이 키울 때는 실내에서 키우실 때 주변에 선풍기 이렇게 바람 쐬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흙 속에 있는 물기를 마르는데 되게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바람도 그 정도로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하죠. 햇빛은 진짜 요런 하월시아가 아닌 경우에는 진짜 햇빛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화려한 다육이들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다육식물은 이렇게 화려하구나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시고 뭐 TV 옆에도 두시고 베란다 그냥 어디 좀 그늘진데 내가 보기 편한 곳에 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하면서 다육식물 이거를 TV 옆에 놔도 되냐, TV 뒤에 뭐 화장실, 세탁기 위에 막 이렇게 그런데 두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 때마다 죄송스럽지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옥상 땡볕에서 키우는 다육이들이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데 그늘 쪽에 있는 애들은 약간 조금 햇빛의 영향을 덜 받는 대신에 조금 더 자리 잡는 거에 신경을 쓰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늘에 넣어두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그늘에 두는 다육이들은 뿌리 활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살짝 그늘로 들어가면 이제 햇빛이 필요해서 살짝 웃자라는 경우도 있고 온도도 너무 안 뜨겁고 그래서 이제 물을 주면은 흡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난 애들은 다시 저쪽 저 앞에 라인 보이시죠? 저렇게 이제 햇빛을 어느 정도 받게 냅두고 화려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테이블로 올라오는 건데요. 굉장히 화려하죠? 아무튼 다육식물은 햇빛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도 생각보다 많이 파랬는데 요새 이제 햇빛 본 지 며칠 돼가지고 점점 색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핑크색, 빨간색 막 섞인 색으로. 그래서 가능한 한 실내에서 키우셔야겠다 하시면은 가능한 한 햇빛이 드는 창가에다 두시고 키우는 게 맞고요. 그 와중에 또 저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또 잎꽂이 맞아. 이거 언제 심어 놓았는지 모르시겠죠?
얘를 제가 지난 겨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냥 이파리들만 살아있고 뿌리가 내렸으니까 이 이파리들이 지금 안 마르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뿌리가 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심어야 성장하는 거를 좀 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이렇게 막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잎 꽂이고 뭐 머리 떨어진 거고 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가 특히 뿌리 나는 걸 확인을 못하고 그냥 막 심어놓은 포트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조금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확실히 뿌리가 나서 땅을 잡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거 봐요. 이렇게 막 들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면. 이러면 뿌리가 정말 많이 안 나온 거고, 뿌리가 나온 애들 같은 경우엔 이렇게 잡아서 흔들어도 안 빠져요. 뿌리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막 잡아도 흔들어도 막 딱 잡고 있는 느낌이 들면. 근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뿌리 할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얘가 이제 보여드리기 좋겠다. 이렇게 뿌리가 말라가잖아요, 지금. 저희는 옥상이라서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묻어주시면 이제 뿌리가 잘 내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잎꽂이를 처음 했던 본 잎이 말라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 관리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수분을 모두 먹고 이제 뿌리로만 수분을 섭취를 해야 돼서 아무래도 물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손톱만한 요런 애들이 진짜 한 달도 못 버티고 말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작아서.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조금 배양토 비중이 높은 흙에 살짝 깊이 묻어주시면 해결이 돼요. 저희 집은 옥상이라 워낙 그 과정이 좀 더디게 일어나서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잎꽂이를 실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조금 있거든요. 얘도 작년부터 해놓은 잎꽂이인데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물 관리 들어가기 시작한 다육이들은 그때부터는 그냥 완전체니까 성체니까 그냥 클 때까지 인내를 하시고 키우시는 게 맞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잎꽂이. 요거도 잎꽂이에요. 많이 자라서 이렇게 모아 심었거든요. 이렇게 머리 하나하나가 다 잎꽂이 하나에 머리 하나씩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모아 심었어요. 뭐 가끔 2개씩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본잎은 다 떨어진 애들이라 이 상태로 묵히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잎꽂이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해요. 말라 죽일 수도 있고 물러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다육이들은 이렇게 한두 달 말려도 사는데 애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잎꽂이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시고 키우시면은 좀 더 키우기 편하실 거예요. 뭐 어떤 콩부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잎꽂이도 본 잎이 떨어지면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고 그러거든요. 한 닷새? 얘는 잎꽂이는 아니지만 확실히 5일에 한 번 정도 물을 흠뻑 줍니다. 물을 좋아해서. 네, 다육이도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얘처럼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셋덤
홍옥인데 의외로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귀엽다고 계속 주게 되면 요 아이는 빨리 물을 가능성이 있는 다육이고요. 설인소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좋아해요. 그리고 금방 티를 내요. 이파리가 쪼글쪼글해지면서. 큐빅프로스트도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은 잎이 쪼글거리면서 금방 티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큐빅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올펫이랑 마찬가지로 한번 물을 주시고 나서 빨리 말려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또 물러버리는 다육이 중 하나죠.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공부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육이를 키웠는데 사실 100% 죽이지 않고 키우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식물도 살아있는 거고 관리를 잘 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게 그게 당연하다기보다는 내가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전히 이제 또 죽이는 애들도 많고 물론 옛날보단 덜 하겠죠. 옛날에는 여름에 물 주면 안 되는 걸 몰랐으니까 여름에 물 줘서 이틀 만에 이파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왜 이래? 그랬는데 알고 보니 과습으로 죽은 거더라고요. 더운 데다가 그 더운 여름에 한낮에 물을 줬으니까 화분 속에 온도도 막 올라가고 뿌리가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거 물론 초보 때 그런 것도 겪어볼 수도 있는데 속상하죠. 그런 일 생기면 속상한데 그냥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육식물을 처음부터 비싼 애들을 키우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내 손에만 오면 식물이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은 하셔도 그래도 계속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것도 잘 키우려면 공부가 필요한 건데 이제 너무 나는 공부 안 하고도 잘 키우고 싶어 그거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육이 키우기 이전에는 물고기를 키웠었는데 이게 이제 동네 수족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물고기 그냥 큰 어항에 키우잖아요. 그래서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물 돌아가는 환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거를 만들어줘야 되고 하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식물도 한 10년 전인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식물이니까 뭐 그냥 물 주면 살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그런 얘기들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좀 레어하고 화려한 다육식물을 키우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다육식물이 어떤 생물인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어려운 얘기는 말고 그냥 뭐 물주기, 어떤 흙을 써야 하는지, 햇빛에 놔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뭐 어떤 다육이가 햇빛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어떤 다육이가 물을 많이 좋아하는지 이렇게 좀 난이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였고요. 다음에 그런 좀 세부적인 얘기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